자, 이번 시간은 순공시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순공시간을 스톱워치를 사용해서 왜 굳이 귀찮게 측정을 하냐? 사람은 통제와 관리가 없으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많은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스터디 카페에 앉아있지만 순 공부 시간을 따져보면 한 3-4시간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인을 통제하고 또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이 순공시간을 측정하는 것이죠. 일단 순공시간이 무엇이냐? 수업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집중해서 자습하는 시간을 순공시간이라고 부르죠.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가는 시간, 잡생각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다 뺀 거예요. 저는 일단 하루만 측정을 해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스톱워치를 이용해서든 아니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서든 측정할 수 있겠죠. 측정을 해보면은 공부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순공시간을 체크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공부를 위해서 시간 낭비는 안 하는지, 또 목표치에 도달을 했는지,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공부를 했고 내일은 얼마나 공부를 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순공시간을 측정하고 점차 늘려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세한 과정을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릴 거고, 일단 주의할 것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면시간 확보예요. 공부 시간을 늘리겠다고 수면시간을 깎아먹으면 안 돼요. 수면시간은 한 6시간에서 7시간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깨어있는 시간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부 시간에만 집착해서는 안 돼요.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치 있게 사용하는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 스텝은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이 날에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최대한의 공부 시간을 끌어낸다고 생각하고 공부 시간을 한번 측정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시간이 나왔다고 칠게요. 첫째 날에 측정한 이 5시간은 아직 공부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훨씬 늘려나갈 여지가 많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5시간부터 점차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에서 측정한 시간, 즉 5시간이죠. 이 5시간은 무조건 넘게 공부한다는 마인드로 하루하루 공부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제 2일차에는 5시간을 넘기고 이보다 10분 아니면 5분을 더 하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5시간 10분을 했어요. 다음 날에도 마찬가지, 조금 더 이제 5분에서 10분 사이로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3일차에는 5시간 15분을 했고, 그런데 4일차에 공부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정했던 이 5시간, 이 5시간만 넘기자는 마인드로 일단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5시간만 해주고, 그리고 5일차에는 또 3일차의 시간보다 조금 더 많게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시간 20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쭉 계속 하다 보면은 한 20일차에는 5시간 50분 이 정도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쯤 되면은 5시간은 쉽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부하기 싫은 날에도 습관을 잡기 위해서 5시간은 꼭 공부를 해준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량을 늘리는 거는 되게 쉬워져요. 이런 식으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 시간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3번 과정을 다시 볼게요. 1번 과정에서 정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수월해진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기준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원래 기준 시간이 5시간이었는데 이제 5시간 30분으로 늘리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공부를 할 때 매일 5시간 반은 꼭 넘기면서 시간을 또 5분, 10분씩 계속 늘려나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할 것 2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다음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그 공부량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에 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요. 너무 오버페이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다음날에 오히려 너무 피로해서 공부 의욕이 훨씬 떨어지고 공부가 훨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들도 잘 찾아가면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면서 이제 마라톤 같이 장기전이니까 공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로, 하루 통째로 쉬는 일은 조금 삼가하자는 거죠. 왜냐면 하루를 통째로 쉬어버리면 공부 리듬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일주일 평균 공부량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공부 시간은 채우고 쉬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또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면,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는 놀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오후 5시가 오기 전까지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이 정해놓은 일정량의 공부를 끝내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일 9시간 정도의 공부량을 가진 학생이 계속 9시간 정도의 공부를 하다가 일요일은 오후 5시 이전까지
5시간 반을 마치고 놀겠다 라고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표치도 채웠으니까 좀 더 뿌듯하게 놀 수 있겠죠. 어쨌든 본인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를 실제로 실천을 해보시고 습관화 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